이제 드디어 화물 차량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 화물 차량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길들이 좀 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러면 무슨 길을 만들었을까?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겠죠. 무슨 고속도로? 아! 설마!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고 불리우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뭐라고요? 경부 고속도로. 그렇게 인가요? 얽힐 때가 있고 안 얽힐 때가 있고 이 순간 클래스를 지켜주고 싶었어. 여기가 어딘데 갑자기 바로 경부고속도로부터 나오냐고요. 경이 아니고. 아, 경인이야? 아무튼 고속도로가 생겼겠다. 맞아요. 경인고속도로가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이게 항상 똑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인천이 가깝고 또 이제 화물은 대부분 배를 통해서 바다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도 경인선이 제일 먼저 놓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고속도로도 경인고속도로 먼저 놓는 게 이제 순리죠. 그렇죠. 이쪽이 네, 더 발달하고 연결 바로 되니까. 네. 고속도로가 놓여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도가 주요 운송수단이긴 한데 철도가 또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철도는 그 문전 연결성, 그러니까 바로바로 원하는 데까지 화물을 옮기는 데도 한계가 있고 운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화물 적재량이라든지 화물 이동성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또 회전율도 떨어지겠다.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새롭게 도로를 건설하고 그 도로 위에 화물차들로 이제 운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급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전 세계의 고속도로는 무역 목적으로 어. 만들어진 건 아닌가 그러면? 아 오늘 녹화가 이 굉장히- 논리라면? 녹화가 굉장히 재밌어지네요. 여태까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를 가르치니까 막 바로 한국사의 작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 어떤 궁금해지네요. 예. 정확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971년에 수출을 11억 3천만 달러. 주택수 자체가.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1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하게 좋네. 되는. 그럼 10배가 오른 거네요? 그렇죠. 수출이 뭐 그 당시 뭐 해마다 한 38%씩 올랐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니까 빠른 성장의 성과. 멕시코에도 뭔가 그런 경우가 있었나? 아 근데 모르겠어요. 그 역사까지 모르겠는데 크리스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지도를 보면 멕시코가 되게 크잖아요. 커요. 예, 진짜 굉장히 커요. 큰 나라잖아요. 한국의 한 20배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커?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많이 지어지고 잘 건설됐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이 있어요. 제일 큰 거는 아마 45번 도로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멕시코 거의 다 지나가요. 한 10개 정도의 지역을 지나가는 건데 길이는 한 1920km. 1920km? 우리 경부선이 한 470여 킬로인데 뭐야?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를 몇 번을 더 가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멕시코의 한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아, 대국가에서 오셨네요. 아. 멕시코 막 1900km 얘기 나와서 제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긴 한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한국의 대동맥은 경부 고속도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울과 이제 부산을 잇게 되는 고속도로인데 재밌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겠다. 짜잔. 이게 뭐야? 뭐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아, 뭘 뿌리고 계시는데? 샴페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샴페인 보통 이렇게 축하할 때 쓰잖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경부 고속도로 개통하고 개통 기념으로 이제 이게 대통령이 직접 이 샴페인을 뿌렸었던 이야. 사건입니다. 아, 사진입니다. 근데 멋지게 부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진 이런데 여기서 딱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네.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각하 그렇죠. 되게 권위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런 이미지가 참 당스럽게 맞네요. 대통령을 만들면 예. 점잖하게 쫙 뿌리면 뭐 이렇게 되던 근데 그렇게 권위적이었던 그런 시대의 대통령 분이신데 이렇게 직접 축하를 해주실 정도로 기쁜 일이었나 봐요.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이야기할 적에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좀 꼽는 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당시에 논란 엄청 많았어요. 왜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서울과 부산을 통해서 일본이나 미국과의 수출 루트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때는 첫 번째 재원의 문제. 왜냐면 이 당시 비슷한 도로를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고속도로 건설 비용이 한 3,600억 원. 비싸니까. 비싸지? 예, 이 당시 우리나라 경제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기구에서는 너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서울에서 영동지방 쪽으로 가는 강원도 지방 쪽으로 가는 도로를 뚫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가깝기도 하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산업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외로 이제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또 하나 좀 유명한 건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었던 김영삼, 김대중 같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했고 그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워낙 좀 되게 좀 치밀한 이론가로 유명한데 경부 고속도로가 뚫려버리면 네. 경제적 편중 현상이 심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울과 경상권만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전라권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들 많이 했었죠.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지. 지도자는 이제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을 집중적인 어떤 구역을 선택해서 그곳 위주로 발전시키게 되면 이제 집중화된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이뤄낼 수 있는 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좀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울과 이제 부산 쪽, 맞아. 예, 소위 말하는 경부 축선을 뚫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냉전 때니까 일본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활로를 뚫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도 건설 계획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 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선택이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원래 무슨 출신이죠? 네, 군부 출신의 그렇죠. 장군이셨잖아요. 네. 스타일 저돌적입니다. 돈 부족해? 그냥 해. 부족한 데는 군대 투입해. 어머나. 뭐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2년 5개월 만에 너무 짧은 기간 2년 아닌가요? 5개월 만에 돈은 430억. 그러니까 당시에 비슷한 길을 뚫었었던 일본에 비교했었을 때 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뚫었죠. 너무 부실공사 아니에요? 생각보다 돈 많이 안 쓴 거. 많이 안 쓴 거죠. 많이 안 쓴 네. 거죠. 그래서 뭐 부족한 구간에는 군인이 와서 공병대가 길 대신 놔주기도 하고 또 이제 채비지 제도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라 경제 살려야 된다. 이러면 막 땅을 거의 뭐 거지로 헌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니까 야 길이 뚫리면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뭐 아주 싸게 팔기도 하고 그렇지. 대신에 이제 이 땅을 주는 대신에 채비지라고 해서 다른 땅 혹은 다른 뭐 쉽게 말하면 뭐 휴게소 운영 권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안 쓰면서 토지를 수용하고 차후에 이 길이 뚫리면서 나오는 경제 효과 이득을 나눠주겠다라는 이야. 사후 보상. 그런 방법을 방법을 찾았어요. 찾았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서 사실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싼 가격으로 빠르게 와. 길을 뚫었죠. 대박. 이런 건 장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은 너무 짧잖아요. 네. 너무 빨리. 부상자도 많이 났고 돌아가신 분이 77명이나 계셨고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공사를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짓다 보니까 완공을 해놨는데 이제 부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고쳐야 되고 막. 그래서 그 이제 혹자들은 그 고친 비용이 지은 비용만큼 들었다. 야. 뭐 이런 얘기들도 뭐 하게 됩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시켰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좀 정치적인 이견은 없었나요? 날카로운데? 세다 질문. 지금 크리스 오더니 말을 걸면서 바짝 싸우는 게 아닌데. 날카로웠어. 그렇죠. 왜냐면 이 시대가 이제 지금 경제 성장만 이야기하면 역경을 극복하는 화려한 성장의 시대지만 냉정히 말하면 5.16 군사 쿠데타, 삼선 개헌, 유신 체제 딱 이때거든요. 강력한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업적을 보여줘야 되잖아. 내가 나니까 이런 거 한다. 이건 생기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있으니까. 이거 생기니까 나의 이런 전횡은 모른 척해. 이런 식의 어떤 전략도 좀 있었기 때문에 공사 기한을 최대한 본인의 선거 때와 맞춰서 이야. 진행하려는 것들. 한편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이 기간을 좀 이렇게 엇거지로라도 좀 맞춰서 가는 흐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산업 성장이 이제 70년대로 들어오면 경공고에서 또 중화학공으로 나아가던 단계거든요. 이때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를 활용해서 엄청난 이제 또 물류 유통 속도가 올라가는 또 장점들도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언제나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보는 거고 역사는 언제나 다양한 면들이 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7년도서부터 화물차를 운행했던 강문익입니다.
고속도로로 다니면 진짜 예전에 그 국도로만 다니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았죠. 뭐 길도 안 막히고 그리고 또 도로도 좋고 시간도 많이 절약되면서 연비도 절약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할 수 있으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때 그 길을 몰라서 고생했던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도로가 많이 이제 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도로가 단순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지방도로 외에는 갈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기가 좀 편했죠.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처음 가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배차하시는 분들이 그 길을 상세히 그려줘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IC 나가서 몇 번째 우회전해서 어디 몇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하고 몇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다라는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죠. 사실 너무 앉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좋은데요? 저도 앉아있어 좋은데,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저도 그렇긴 한데 근데 오늘 우리가 좀 특별한 데 가봐야 돼. 화물교통의 중심지. 오! 평소에 갈 수 없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데 있어요. 갑시다. 당장 가시죠 그러면. 예. 네, 갑시다. 너무 재밌으니까.